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자들이 잠자리에서 정말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남자는 자신의 여자에게 최고의 잠자리를 선사할 수 있고 여자를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남자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잠자리에서 바라는 것은 오랫동안 격렬하게 하는 강철 같은 체력이나 남성의 탁월한 잠자리 테크닉, 도깨비 방망이 같은 엄청난 크기의 몽둥이,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요소들도 물론 잠자리 만족감에 아예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여자를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것에 이런 요소들은 극히 일부분을 차지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남자들이 몽둥이의 크기나 다른 것들에 집착해서 오히려 행복한 성생활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여자가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들과 여자들이 잠자리할 때 진짜로 원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잠자리할 때 여자가 정말 원하는 것 5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여자를 최고로 만족시켜서 능력 있고 힘센 남자로 인정받느냐? 이건 모든 남성들의 영원한 고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들이 생각하는 여자가 원하는 것과 여자들이 생각하는 진짜 여자가 원하는 것은 다른데요. 남자들은 보통 자신의 몽둥이 크기나 화려한 테크닉, 그리고 오래 할 수 있는 체력이 잠자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잘 모르는 여자가 잠자리에서 진짜로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남자들은 잠자리할 때 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목욕탕에서 몽둥이 크기에 의해 남자들의 서열이 정해지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 이유는 그것이 남자의 힘을 상징한다거나 여자의 잠자리 만족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몽둥이가 큰 남성은 힘 있고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남자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로 고민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몽둥이 크기의 확대 수술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정말 남자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좋을까요? 한국 성인 남성 1000명,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2%의 남자들이 무조건 크기가 커야 한다고 답변을 했지만 여자들은 29%만이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남자들만의 착각일 뿐 정작 여자들은 크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남자들은 크기에 집착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자들은 연인의 사이즈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봐도 여성의 잠자리 만족감을 결정짓는 핵심은 남자의 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구 코넬 비뇨기과 이영진 원장은 크기에 대한 남자들의 오해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큰 몽둥이를 가진 남성은 단단함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크면 여자에게 통증만 유발할 수도 있어서 오히려 작은 몽둥이로도 성감, 포인트만 잘 잡아서 자극해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크기보다 중요한 건 성감 포인트라는 겁니다. 물론 몽둥이의 크기가 5cm가 안 되는 경우엔 개인의 필요에 따라 확대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남성들은 자신이 가진 크기로도 충분히 여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 너무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오래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많은 남자들이 잠자리할 때 오래 하면 여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럼지는 않습니다. 여자의 몸 상태를 살피지 않고 길게 하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잠자리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잠자리 시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자들은 양보다는 질을 더 중요시합니다. 비록 잠자리 시간은 짧더라도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고 공들여 관계를 하면 상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잠자리 만족도뿐 아니라 일상 속 관계의 만족도까지 높여줄 수 있습니다. 잠자리 할 때 긴 시간이나 짧은 시간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날의 몸 상태나 분위기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성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왈딩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의 평균 잠자리 시간은 5.44분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길지 않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잠자리 시간은 얼마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잠자리 시간으로 생각한 것은 13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원이 50명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한 결과 잠자리가 30분 넘게 이어지면 오히려 실망과 불만의 감정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잠자리 시간은 7분 13분 안팎이었죠. 연구원은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오래 잠자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무조건 오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잠자리할 때는 본인과 상대의 몸 상태를 살펴서 두 사람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순서 바꾸기. 잠자리를 가질 때 매번 똑같은 순서를 고집하고 반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꼭 하는 것들도 있고 절대 하지 않는 것들도 있죠. 이런 습관은 좀 더 자유롭고 도전적인 잠자리를 맞게 됩니다. 기계적인 잠자리의 반복만큼 여자를 지루하게 하는 것도 없죠. 늘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잠자리가 지루해진 여자는 속으로 오늘도 똑같네 라고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패티 브리튼 박사는 여자는 다음 동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 잠자리를 진정으로 즐길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엔 순서를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요?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은 성생활의 경계를 넓혀 삶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전이 단계에서 새로운 신체 부위를 터치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자극하거나 다양한 자세를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색다른 의상을 입거나 눈을 가리고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죠. 네 번째, 여자의 자존심을 살려줄 것. 남자들은 사랑을 나눌 때 자신이 여자를 꼭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립니다. 남자가 잠자리 후 제일 많이 하는 질문 1위가 좋았어? 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자들은 그 말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정말 좋으면 말보다 몸으로 먼저 표현한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김혜준 교수는 좋아? 라는 질문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꼭 물어야 한다면 좋아보다는 아파? 라고 물으라고 조언합니다. 아프냐는 질문에 아니 좋아라는 대답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아프다고 하면 조심하면 되니까요. 여자는 자기를 배려해주는 말에 감동하기 때문에 아프지는 않은지 신경 써주고 배려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관계 중에 토크보다 관계 후의 말과 행동에 더 신경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잠자리가 좋았다고 해도 끝나고 등을 돌려서 쌈배 한 대 태우고 잠에 든다면 여자는 섭섭함을 느끼게 되겠죠. 감정적 교감을 중요시하는 여자들은 사랑을 나눈 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때 남자들이 애정을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남자는 나의 몸만 원하는 것인지 헷갈려 하면서 섭섭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 자세를 요구하거나 왜 이렇게 못하냐고 구박할 땐 정말 서럽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잠자리를 가질 때 여자의 몸매나 성적 능력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별로 가는 지름길이니 이 점 꼭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이게 갑자기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신체에도 영향을 주고 여자의 만족감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실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평소 성욕이 적어지게 되고 남들보다 잠자리에 집중하기 힘들고 만족도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성적 자극이 뇌까지 전달이 돼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데 스트레스는 그런 신경 물질 전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흥분이 뇌까지 가는 동로를 막아서 방해하는 것이죠. 아무리 남자의 스킬이 좋아도 스트레스가 심한 날의 여자는 어떤 만족감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여자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요즘 힘든 일은 없는지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편안한 음악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여자는 이런 배려와 세심함에 감동받고 잠자리 만족도뿐만 아니라 일상의 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잠자리에서 진짜로 원하는 것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크기와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 파트너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교감을 통해 서로를 진정으로 위하고 하나가 되는 건강한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라버니들은 이성과 대화를 잘하시는 편이신가요? 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성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 중에는 이성과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나가는 게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스스로는 이성과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별 의미 없는 주제로 오디오만 채울 뿐 관계가 발전하거나 유의미한 경험으로 남는 대화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고받는 말이 끊임없이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남자의 경우 대화의 목적은 정보의 전달 및 교환이지만 여자는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교감, 재미를 목적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 이성과의 대화를 하는 목적은 상대의 여자가 본인을 좋아하게 만드는 데 있죠. 즉 대화를 통해서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고 호감 표현이나 마음을 전하여 상대의 감정을 흔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성과 유의미한 대화를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미. 이성과의 대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재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곤 하시는데 재미라고 해서 특정한 개그나 재미있는 멘트를 쳐서 무조건 여자를 빵빵 터뜨리면서 아껴주거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미라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흔들어 마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느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꼭 코미디나 액션 영화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황정민 배우가 주연으로 맡은 국제시장 영화는 어떤가요?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국제시장은 액션 영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코미디나 멜로 영화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전쟁으로 가족과 결별하게 된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관객 수도 1,400만 명이 넘고 평점도 9점이 넘는 명작이고 이 영화를 본 대부분의 사람은 재미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영화는 액션 장면 위주로 나오는 것도 아니며 웃음을 유발하는 코미디적인 요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느낀 이유는 주인공 덕수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가 감정을 이입하게 만들고 기승전결을 통해서 감정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녀 대화로 다시 돌아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자는 오라버니한테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며 인생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논쟁을 펼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냥 서로의 감정 주파수를 맞춰서 감정이 자극되는 재미를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여자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생기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그 대화는 아주 무미건조하게 끝나게 되고 다음 약속은커녕 매우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일 이야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따분한 철학 이야기나 사회현상 이야기 이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계속 실수를 하고 이성적인 어필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거나 얼마나 대단한 생각을 하는지 너무 자랑을 하다 보면 그 대화는 의미 없게 끝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의 감정이 자극되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무 쓸모없는 주제라도 상관없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흔들 수 있는 주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양한 감정 중에 성적으로 관련된 감정을 자극하면 아주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섹슈얼 텐션이라고 하는데요. 섹슈얼 텐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19금 농담을 하면서 야한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남녀로서의 긴장감을 유발하는 대화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꼬실 것 같아요? 남자라면 여자를 어떻게 꼬실 것 같나요? 남사친에게 허용 가능한 최대 스킨십은 어디까지예요? 스스로 이성으로서 100점 만점 중 몇 점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생각하는 최고의 신체 매력 포인트는 어디예요? 이런 식의 질문은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재미가 느껴지는 질문들이며 이성과의 텐션이 느껴지는 대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화하다 보면 몇 시간은 금방 지나가 있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괜히 깨심 논쟁이나 남녀 사이 친구 논쟁 같은 것들에 환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주제들 모두 감정을 자극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주도권을 갖는다. 남녀 대화에 있어서 남자가 주도권을 갖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건 유치한 남녀 간의 기싸움이 아니라 여자들은 주도권이 없는 남자를 이성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대화가 중심을 못 잡고 겉돌게 되면 여자는 이런 남자를 절대 이성으로 보지 않고 그냥 친구, 지인 정도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또한 여자의 심리구조상 남녀 관계에서 뭘 주도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남자가 제대로 주도권을 갖고 리드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흐지부지 되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도권을 가지라는 게 뭐 그리 거창한 게 아닙니다. 대화가 너무 엇나가는 것 같으면 다시 방향성을 조정해 주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오게끔 유도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 여자가 본인의 가정사에 대해서 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상대와 나 사이에 라포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태라면 굳이 더 이상 라포를 더 쌓는 것보다 남녀 대화를 하는 게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 여자가 더 깊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른 주제로 전환을 하면 좋겠죠. 혹은 갑잡고 진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오라버니에게 의지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진지하게 경청하고 공감을 해주는 게 맞지만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느낌의 분위기라면 앞서 말한 대로 본인에게 유리한 대화 주제로 다시 조정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말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하도록 한다. 많은 남성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성과 대화를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여자가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어색하기 때문에 남자가 주도권을 잡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라포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질문을 던져서 여자가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해보세요. 원래 남녀 할 것 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또한 쾌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말 없는 사람보다 말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이유입니다. 그것도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해서 그렇지 이걸 제외하면 압도적인 비율이 나오겠지요. 아무튼 초반에 라포가 좀 쌓이고 오라버니가 적절한 질문들을 던지기만 한다면 상대 여자는 혼자 신이 나서 주저리 떠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몰 비용의 오류로 인해 오라버니가 너무 심각하게 별로인 게 아니라면 좀 더 만나보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성과 유의미한 대화를 이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대화의 핵심은 재미이며 여기서 말하는 재미는 감정 흔들기이다. 두 번째, 대화의 주도권 잡기. 세 번째, 상대의 여자가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신다면 더 이상 이성과의 대화가 어렵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꼬시고 싶은 여자와 유의미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마늘은 냄새를 제외하고 100가지 이로움을 준다 하여 일회백리 식품으로 불립니다. 특히 마늘은 삶아서 섭취할 경우 항암 효과가 3배나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마늘을 삶아 먹으면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과 민간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마늘의 효능 첫 번째는 정력 강화가 있습니다. 알리신이 풍부한 마늘과 비타민 B1이 결합하면 알리디아민 성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알리디아민 성분은 호르몬 활동을 조절해줄 뿐 아니라 정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마늘에는 이런 알리신뿐 아니라 리진이라는 단백질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정자의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화 예방이 있는데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면 혈중 적혈구 작용을 도와서 혈구 자체의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구석구석의 세포까지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노화를 억제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삶은 마늘의 세 번째 효능에는
고혈압 예방이 있는데요. 마늘은 대표적인 항산화제인 비타민 E보다 훨씬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혈액 및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피속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의 칼륨은 혈액 속에 있는 나트륨의 농도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혈압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효능에는 피로 회복이 있는데요. 마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게르마늄 성분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 몸이 피로할 때 신체 피로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삶은 마늘의 다섯 번째 효능에는 신경 안정을 들 수가 있는데요. 마늘의 알리신은 불안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 및 불면증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여섯 번째로는 알레르기 억제 효능이 있는데요. 마늘을 꾸준히 섭취해주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때 생성되는 효소가 억제되어 아토피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효능에는 당뇨 예방 및 개선을 들 수가 있는데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혈당 수치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삶은 마늘의 여덟 번째 효능에는 위 기능 강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소화를 도울 뿐 아니라 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23쪽의 마늘을 섭취하시면 되고 위가 약한 경우 하루 한쪽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효능에는 살균 및 항균 작용이 있는데요. 알리신은 강력한 천연살균제로 식중독균, 티푸스균 등 각종 세균을 살균 및 소독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 알리신은 테라마이신이나 페니실린보다 살균력이 더욱 강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살균제 대신 사용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마늘을 이용한 민간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성 소화불량이 생겼을 때 마늘 500을 찌은 뒤 설탕 200을 뿌려주고 마늘이 반쯤 잠기도록 물을 부어줍니다. 이후 약한 불에 끓여주고 마늘이 완전히 익으면 병에 담아 밀봉을 합니다. 이후 하루 3번씩 식후 섭취해주면 만성 소화불량 증상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혈압이 있을 때인데요. 저혈압 증상이 있는 경우 67쪽의 마늘을 갈아서 볶아준 뒤에 검은깨 한 홉과 꿀 180ml를 섞어주고 유리병에 담아 밀봉해서 서늘한 곳에 1개월간 보관해둡니다. 한 달이 지난 뒤 이를 이용해서 파탈 크기의 환을 만들고 하루 2번, 한 번에 한 알씩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섭취합니다. 세 번째로 충치나 풍치로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마늘 한쪽을 불에 구워 아픈 이가 있는 쪽에 물고 있으면 통증이 금세 가라앉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감기로 열이 나는 경우인데요. 생강 1개와 마늘 5쪽을 얇게 썰어서 2-3잔의 물을 부어준 뒤 물이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여서 그 물을 마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간 기능이 약해졌을 때인데요. 구운 마늘을 하루 23번에 걸쳐 매회 1520쪽씩 10일 이상 아침 저녁으로 섭취를 해줍니다. 여섯 번째로는 코피가 났을 경우인데요. 마늘을 껍질째 찧어준 뒤 거즈나 부드러운 천에 싸서 발바닥 가운데에 붙여주면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위염이 있을 때인데요. 마늘 한쪽을 구워준 뒤 이를 꿀에 찍어서 아침이나 저녁으로 씹어서 섭취를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 무좀이나 치질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마늘 한두 쪽을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어준 뒤 부드러운 헝겊이나 거즈에 적셔 환부에 붙여주세요. 이후 1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주고 이를 하루에 한 번씩 한 달간 매일 반복해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냉증이 있을 때입니다. 500개의 마늘을 병에 담은 뒤 마늘이 잠길 때까지 꿀을 부어서 서늘한 곳에 6개월간 저장을 합니다. 이후 하루 한 쪽씩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경이나 근육통이 있을 때인데요. 마늘 한두 쪽과 생강 작은 조각 1개를 강판에 갈아준 뒤 밀가루 100과 같이 섞어줍니다. 이후 여기에 물을 적당히 부어 진흙 정도의 농도가 되면 거즈에 발라서 환부에 붙여주고 230분 뒤에 환부가 붉어지면 거즈를 떼어낸 뒤 씻어주면 통증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팁으로 마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만큼 항암 성분이 뛰어난 S알리시스테인 성분을 극대화하려면
국이나 찌개, 반찬을 만들 때 처음 조리부터 마늘을 넣어줘야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삶은 마늘을 먹으면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과 마늘을 이용한 민간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